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 5월 7일 일요일 오후 10시 57분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날 연휴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치매 테마주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치매 테마주 정리한 내용과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 차트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치매 테마주를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ABL 바이오도 이 치매 테마주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ABL 바이오도 이 시장에서 이 치매 테마주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치매 테마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매 테마주가 부각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1912의 도나네맙 이 삼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 치매 테마가 부각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 도나네맙이나 레카네맙 뭐 완벽하게 지금 약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치매 테마주 공부해 보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 내용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슬라이드 쇼를 좀 틀어 놓을게요. 자, 일단은 국내에도 치매 테마주가 꽤 많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한번 느꼈는데요. 일단은 메디프론, 우리가 거의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 메디프론이랑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은 계속 이 치매 테마주 대장주로 계속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 또 피플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디프로는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지금 전임상 단계와 임상 1상 이렇게 단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여러 개의 그 치료 옵션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 옵션은 전임상 단계, 어떤 치료 옵션은 임상 1상 단계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슈, 이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의 기술 이전을 무려 2010년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꽤나 뭐 역사도 좀 있고 그래도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좀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치매 조기 진단 키트 이 퀸타 매트릭스라는 기업과 공동 개발을 해서 이것은 이제 2021년에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디프론이 그래서 아마 제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아이큐어는 알츠하이머 패치를 이렇게 2021년 11월에 허가를 받은 그런 기업이고요.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붙이면 좀 알츠하이머 약간 효과가 있는 그런 패치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퓨처캠은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여기는 퓨처캠 같은 경우는 방사선 의약품과 그 다음에 여기는 파킨슨 진단용도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방사선 의약품인 알자뷰와 피디뷰 이렇게 두 가지 의약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 이 기업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이제 에이프로젠 약간 계열이죠, 계열.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네셉트정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페론도 약간 좀 관심있게 보였던 그런 기업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을 지금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상태고요. 이 경구 제형으로 그러니까 먹는 알약이죠. 먹는 알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치료제의 지금 그 치료 기전은 뇌 안에 있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이런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지금 국전약품과 파트너를 맺고 이제 함께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뉴클레인이네요. 뉴클레인.
자, 그다음에 우리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제 다들 아시죠? 네, ABL 301 사노피와의 계약을 해서 이제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임상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저용량 단계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해볼 부분은 이제 빠르게 용량을 증가시키고 임상 1상을 빠르게 이제 통과를 해서 그 다음 임상으로 진행을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B 셔틀 플랫폼 그래바디 B를 개발해서 이 부분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된다면 더욱더 베스트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또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사노피와 계약을 한 이 ABL 301의 이 개발이 좀 더 순항이 잘 되면 이 BBB 셔틀 플랫폼이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 301의 연구가 얼마큼 진전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 네, HLB 제약은 치매 치료제인 이 시트페질정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LB도 무슨 뭐 치매 테마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치매 치료제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제약과 CTC 바이오도 약간 기사에는 좀 올라와 있었는데, 홈페이지나 뭐 기업 개요를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대화제약과 CTC 바이오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테마주 일단은 주요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역시나 뭐 ABL 바이오는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보면서 가장 기대가 좀 있었던 기업은 일단 샤페론과 그 다음에 메디프론이었습니다. 메디프론은 이미 로슈의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치매 조기 진단 키트가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샤페론도 약간 ABL 바이오와 비슷하게 기술 이전을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어서 좀 관심이 갔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라는 부분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기업들의 이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겠지만,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국전약품과 지금 뭐 파트너사를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돼서 좀 더 메디프론과 샤페론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예, 이 정도 생각까지 들었고, 역시나 저는 독보적으로 ABL 바이오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건 이제 사담인데요. 일단 ABL 바이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드디어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진짜 만나러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바이오 코리아가 열리죠. 거기에 이제 ABL 바이오도 참여를 하는데 한번 부스에 놀러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ABL 바이오 제가 또 현장에서 좀 보면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은 ABL 바이오 먼저 보도록 할게요. 8분 30초. 이거를 표시를 해서 바로 넘어가실 수 있게 영상을 좀 해놓고요. 자,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5.95% 그래도 거래량 그래도 좀 늘어나면서 약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뭐 이제 21,000원 선이 좀 깨져가지고 이제 진짜 어디까지 주가가 더 빠질려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치매 테마가 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61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명선을 다시 끌어잡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예상하기는 이게 참 예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냥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치매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더 우상향 아니면은 단기적인 계속 뭐 추가적인 상승을 뭐 예상할 수도 있겠다가도, 일단은 한번 치매 테마로 이제 올라놓고
그냥 또 시장이 뭐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강세인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종목에 좀 더 쏠리게 되면 바이오는 또 상대적으로 빠지려나 막 이런 생각이 좀 공존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자신 있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생명선을 끌어잡았고 거래량도 좀 실렸고 앞으로의 좀 중요한 테마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좋게 바라보면서 일단은 중립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뭐 여기서 그냥 쭉 빠질 차트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네, 그 다음에 주봉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슬슬슬 오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5월 지금 이제 월봉 계속 그래도 조금씩 스멀스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이제 ABL 바이오가 진짜 역대급 뭐 역대급은 아니지만 역대급은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도 또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좀 더 불을 지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뭐 행사에서 뭐 어떤 호재가 나올 수가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사가 열리니까요. ABL 바이오 조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 뭐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6월달에도 학회도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한번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주가 레벨에서는 또 한번 뭐 여기서 뭐 그냥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으면 역시나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어디가 좀 들어왔죠? 기관이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기관이. 자, 그 다음에 메디프론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지금 치매 테마에서 이번 테마에서는 메디프론이 제일 강했습니다. 지난번 테마 때도 이때 이제 1월달에 이때는 레카네맙 이슈가 있었죠. 이때는 레카네맙, 지금은 도나네맙. 네, 이렇게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디프론이 계속 치매 이슈가 있을 때는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메디프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로슈나 뭐 이렇게 기술 이전한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한 것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별 문제가 없다면 성과가 나올 만도 한데 일단은 제가 뭐 약간 주요 내용만 제가 공부를 해봐서 지금까지 뭐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술력은 정말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뭔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냥 뭐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성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메디프론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큐어도 일단 11%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거리량도 좋았고 뭐 11% 정도 올랐고 이제 뭐 주가는 글쎄요 뭐 개파락도 하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파락하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뭐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아이큐어는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또 관심 있게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패치의 뭐 이런 뭔가 성장성 아니면 효과 앞으로 더 뭐 개발될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차트 상으로는 이제 뭐 바닥에서 11% 한번 올라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한 4,500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플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이렇게 산 모양을 계속 만들면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쭉 빠졌다가 이제 또 올랐다가 근데 피플바이오는 장중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이렇게 좀 장중에 조정을 받은 것보다는 그래도 강한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갭 상승을 했고 한번 쭉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피플바이오는 그냥 관망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만.
자, 그 다음에 퓨처캠. 퓨처캠도 일단은 차트만으로는 봤을 땐 저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를 이제 좀 넘어섰고, 갭 하락했던 부분도 이제 메꿔냈죠. 그래서 이 퓨처캠의 이런 이 방사선 의약품, 방사선 뭐 어떻게 방사선으로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을 진단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퓨처캠도 좀 관심 있는 분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좀 강하게 그래도 한 10%대 올랐던 종목들 보면, 뭐 퓨처캠은 7%대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좀 낮았다는 점, 역시나 지금 장은 계속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캠도 일단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한 9,800원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름이 길어서 참 그러네요. 일단은 에이프로젠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에이프로젠도 마찬가지로 네, 차트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고, 주가는 굉장히 뭐 엄청난 바닥이고, 바닥에서 지금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계속 좀 실리면서 네,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려고 하는 부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차트로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500원대까지. 근데 주가가 워낙에 동전주라서, 네, 동전주라서 약간 동전주는 또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자세히 한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차트는 괜찮아 보인다, 모양으로만 봤을 때. 네, 그리고 샤페론은 이제 1300억대, 얘도 마찬가지로 낮네요. 시가총액이 낮고, 네, 전 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이제 막 오르고 있는 차트인데, 일단은 또 이렇게 전 저점을 이탈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뭐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에 그래도 절반 정도까지는 좀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7,100원에서 글쎄요 한 뭐 6,700원, 여기가 이제 121선, 네, 121선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는 뭐 워낙에 그거니까 뭐 HLB도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참 주가 이 차트가 참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이 추세의 박스권을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심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상승 요 라인을 돌파할 때, 네, HLB 같은 경우는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화제약도 5% 정도 올랐고,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뭐 9,900원대를 넘을 때 돌파 매매하는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CTC 바이오는 뭐 이제 61선 좀 회복하는 모습, 요 정도. 네, CTC 바이오는 뭐 잘 모르겠네요. CTC 바이오랑 대화제약은 글쎄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제일 강했던 종목 뭐 메디프론, 그 다음에 좀 차트가 이뻐 보이는 종목, 그니까 뭐였죠? 퓨처캠, 네, 퓨처캠이랑 그 다음에 에이프로제인 바이오로직스, 요 정도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아는 바로는 역시나 ABL 바이오도 이제 일단은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퓨처캠과 샤페론, 네, 이렇게 앞으로 좀 성장성과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샤페론은 또 최근에 그래도 비교적 2022년 10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네요.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샤페론도 일단은 뭐 이 정도면 주가가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그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샤페론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영상 뭐 이렇게 치매 테마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치매 테마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시장에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바이오픽 파마들의 계속 이런 흥미진진한 뭔가 임상 뭐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과 계속 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노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ABL 바이오와 좋은 연구 데이터 계속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라이브는 이제 좀 쉬어 갔는데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라이브 방송 한번 또 준비를 해 볼 테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준비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ABL 바이오 또 한번 다녀올 거니까요. 다녀와서 어땠는지 또 후기를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